이스라엘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과 테러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극악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높은 가치를 지닌 기업들을 수도 없이 배출해낸다. 책 후츠파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기업가 정신을 갖도록 만드는지 분석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어떻게 역량을 키워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후츠파는 히브리어로 무례, 뻔뻔, 철면피를 뜻하는 단어로 이 책에서는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정신을 뜻한다. 테러를 일으키는 극단주의자들, 인종차별 문제로 이스라엘을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의 여러 시선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척박하고 인구도 적고 전쟁과 테러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 IT 분야의 스타트업을 통해 경제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라는 공자의 말처럼 우리와 다르다고 편견을 가지지 말고 배울 점을 배우고 적용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교육이다.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쓰레기장을 놀이터처럼 사용한다.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낡은 기구, 농기계, 타이어, 선풍기 등 여러 물건들을 원래의 용도는 완전히 무시하고 부시고 합치며 창의적으로 자신들만의 놀이를 만든다. 다른 문화권의 아이들이 각종 안전장치 속에서 보호받으며 수동적으로 자랄 때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소 위험하고 부적절한 물건을 마음껏 가지고 놀며 창의성 근육을 키운다. 물론 부모들이 아이의 안전을 걱정한다. 하지만 최대한 그들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한다. 예를 들어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뛰어다녀도 미끄럼틀을 위에서 타는 거야. 뛸 때는 주변을 살펴야 해. 등의 통제를 하지 않는다. 이들의 핵심은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선생님들 또한 아이들을 과보호하기보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위험과 기회에 스스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 지시를 하지 않는다. 지시를 받다 보면 독립적으로 행동할 의지를 잃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실패를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긴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 방법도 굉장히 특이한데 학생들이 연습 문제를 모두 맞추었다면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므로 학습도 발전도 전혀 없었다고 본다. 성공이 아닌 실패를 학습의 지표로 삼는 것이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이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특정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치기보다 아이들이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 자체에서 교훈을 얻고 좌절을 유도한다. 실패와 좌절을 아이들의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의 90%가 실패한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부모와 선생님들의 교육 철학에 따라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위험을 감수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운동과 병역의 의무이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운동은 55가지 이상으로 약 25만 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운동에 참가한다. 그 중에는 아이들에게 리더 역할을 부여해 사회활동을 주도하도록 독려하는 단체도 매우 흔하다. 조핌이라는 단체는 스카우트처럼 캠핑, 목공예, 하이킹, 배낭여행 등 야외 활동을 하고 크렘보라는 단체는 장애 아동 및 불우한 청소년을 돕는 봉사활동을 한다. MDA라는 단체는 간호사를 양성하고 헌혈기관과 협력해 혈액을 공급한다. 이런 단체에서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활동하며 그들은 자신이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경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32개월, 여자는 24개월간 병역의 의무를 가지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의 고정관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병사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 개인의 과거나 학벌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 역량, 잠재력으로 그들을 평가한다. 또한 의도적으로 장교, 고위급 군인 숫자를 적게 유지하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계급에 주어지는 자율성을 늘려 수평적이고 비계층적인 문화를 형성했다. 그들이 수평적 문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관리체계 또한 엄격한 상명하복에서 느슨하고 유연한 모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은 투명한 자료 수집, 대안모색,
비판을 수용하는 데 있어 훨씬 유리하다. 명확한 계급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성공을 거둔 기업의 대부분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스라엘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화를 장려한다. 여러 종류의 금속이 녹아서 하나가 되는 용광로를 뜻하는 멜팅풋 정책을 통해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와 낙관주의이다. 청소년 활동과 군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사회관계를 넓히고 유익한 네트워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다. 깊은 유대감이 없어도 상대방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가볍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런 문화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대개 전쟁이나 테러의 위협이 잦은 나라에서는 상호작용이 부족한데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거리를 축소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홀로코스트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들은 어떤 역경과 위험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곳곳에 도사린 위험에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대처한다. 그들은 이 낙관주의를 이히의 베세데라고 부른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맹목적으로 낙관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어찌 보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과 테러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이런 낙관주의가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적절한 방임주의를 통한 도전과 실패의 반복. 둘째,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제도적인 지원을 통한 협동력과 리더십. 셋째,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외향성과 낙관적인 태도가 이스라엘이 뛰어난 인재들과 기업을 창출해내는 비결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제도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아이들에게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 실패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꼭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직업상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책 후츠파에서 말하는 이런 역량을 꾸준히 키운다면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훨씬 더 많이 이끌어내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